데코레이터 번역하면 장식자라고 부르는데 보통은 파이썬의 데코레이터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바의 어노테이션하고는 조금 달라요. 자바의 어노테이션은 컴파일 타임에도 좀 상관을 하잖아요. 근데 얘는 컴파일 타임에 상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데코레이터를 달아놓으면 그러니까 타입스크립트가 데코레이터를 달아놓으면 할 수 있는 일은 그 데코레이터의 시그니처가 맞는지는 확인을 하지만 그게 어떤 동작을 일으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런타임을 가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데코레이터는 그냥 펑션이에요. 그냥 펑션이고 특정한 그 시그니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인자가 뭐 첫 번째 거 뭐고 두 번째 거 뭐고 세 번째 거 뭐고 리턴이 어떤 거인 함수는 클래스의 데코레이터로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형태로 그런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종류를 보시면 이렇게 클래스 데코레이터, 클래스 위에 골뱅이 달고 데코레이터 쓸 수 있고 메서드에다가 골뱅이 달고 데코레이터 쓸 수 있어요. 클래스 안에 메서드, 그리고 클래스 안에 그 프로퍼티에 골뱅이 달고 데코레이터 쓸 수 있고요. 그리고 클래스 안에 펑션에 메서드에 파라미터에 달 수 있어요. 이거 다 어디서 보실 수 있는 내용일까요? 앵귤러를 혹시 쓰시는 분들은 다 있는 내용이에요. 앵귤러는 뭐 서비스 할 때 골뱅이 달고 막 이렇게 인젝터블 막 이렇게 다 달아서 설정하거든요. 네. 근데 보통 이제 데코레이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데코레이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데코레이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데코레이터를 선언적으로 딱딱 표시해 주면은 내가 뭔가 설정한 기능들이 뒤에 녹아서 이제 구현이 이제 실행이 되게 된다. 이런 거에 대한 그 선언적인 기술을 통해서 로직을 돌릴 수 있다라는 강점이 있다. 좋다, 자기는 좋아한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고, 아닌 분들은 얘가 사실 뭐 뒤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 라는 분들은 좀 싫어하시기도 하고요. 대표적으로는 프록시도 약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데코레이터가 그런 건데요. 어쨌든 타입스크립트는 데코레이터를 좀 강력하게 좋아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앵귤러가 그 타입스크립트를 선택하면서 제일 많이 기능적으로 나타나는 게 데코레이터가 막 덕지덕지 엄청 많이 생겼죠. 네. 그래서 데코레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TS 컴피그에서 설정을 조금 더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대표적으로는 이런 걸 설정해야 돼요. 익스페리멘탈 데코레이터즈 라고 하는 거를 꼭 켜셔야 돼요. 켠다는 거는 여기 TS 컴피그 보시면 꺼져 있을 거예요. 맨 아래 있죠. 익스페리멘탈 옵션즈라고. 좀 기분이 그래요. 익스페리멘탈이니까요. 근데 익스페리멘탈 치고는 되게 많이 쓰고 되게 잘 돼요. 그래서 만약에 쓰실 거면 요걸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콤마가 없어서 지금 난 건데 어쨌든 이렇게 하면 돼요. 네, 그래서 요거를 다 따라하면 조금 힘들 수 있으니까 코드를 읽으면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프로젝트 생성은 그냥 아까처럼 똑같이 하시되 이 익스페리멘탈 데코레이터만 온 해야 데코레이터 쓸 수 있다라는 거를 아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류가 요 정도 4개 정도 종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4개 정도 어떻게 쓰는지 확인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더 공부하고 싶으시면은 요거 보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뭐 뭐 이렇게 소개 내용이 코드가 많고 이런 게 아니에요. 되게 간단해요. 네, 이 펑션이에요. 보시면 그냥 펑션이죠. 펑션 하나, 펑션 2개 있는 라이브러리예요. 네. 이 펑션 2개는 아규먼트의 길이에 따라서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불리는 건데, 똑같은 이 오토바인드라고 하는 이름의 데코레이터를 클래스에도 달아줄 수 있고 메서드에도 달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언제 쓰냐면은 바인드를 자동으로 해준다는 거예요. 이 클래스에. 그래서 보통 테스트로 보시면은 리액트에다가 바인드 달아서 함수로 표기하는 거 안 한다 했죠. 그리고 에로 펑션도 안 쓰고 그냥 펑션을 쓰되 그 위에다가 골뱅이 오토바인드 하면 얘가 자동으로 점 바인드 디스를 해주는 거예요. 뒤에서 그 코드가 여기 나와 있는 거고, 얘는 클래스니까 메서드에다는 거 요거 나중에 한번 시간 날 때 꼭 한번 보세요.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그래서
얘는 나중에 보시고, 첫 번째는 클래스 데코레이터부터 볼게요. 클래스 데코레이터는 기본 구조가 시그니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인자가 하나만 있는 거예요. 인자가 하나. 인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그 컨스트럭터 펑션이라 그래서 그 클래스를, 그러니까 클래스의 컨스트럭터를 이제 지칭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클래스 테스트라고 하는 거에다가 클래스 데코레이터라고 붙이고, 왜 똑같은 게 두 개 있는 거 같지? 아니구나. 네, 잘못됐는데 클래스의 데코레이터는 요 첫 번째 거 이렇게 생긴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태가 이렇게 컨스트럭터 펑션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 골뱅이 골뱅이 데코레이터 하면서 이렇게 인자를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인자를 넣을 수 있는 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런 형식을 어떻게 말하죠? 팩토리 패턴이라고 하잖아요. 뭔가 넣어서 만들어서 돌려주는 거. 그래서 얘는 인자를 넣되 리턴되는 펑션이 이렇게 요 형태랑 똑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 만약에 뭐 true, false 같은 걸 넣은 다음에 true면 밑에 어떻게 해주고 false면 밑에 어떻게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컨스트럭터 펑션은 인자로는 컨스트럭터 펑션을 받고 리턴으로는 클래스. 그래서 클래스 데코레이터 이그젬플 첫 번째 걸 보면은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테스트 1에다가 클래스 데코레이터를 달았어요. 클래스 데코레이터를 달았더니 얘가 리턴되는 클래스가 이 보낸 타겟, 그러니까 이 클래스요. 이 클래스를 넣어서 이 클래스를 상속받고 거기다가 프린트라고 하는 메서드를 추가한, 그러니까 얘가 부모가 되고 얘가 자식 형태가 되는, 자식이 되면서 메서드를 프린트라는 걸 추가해 준 거. 그러니까 보시면은 나는 뉴 테스트로 만들었는데 프린트라는 함수를 호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은 와, 이렇게 표시하면 부를 수 있구나 이런 거고, 싫어하는 사람은 표시는 뭐 없는데 왜 사용이 돼?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여기에다 프린트 넣어주는 게 더 명시적으로 보기 좋아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new test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었는데, 객체를 만들었더니 이 test1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형태이기 때문에 print라는 함수를 모르겠죠. 그쵸? 모르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type assertion으로 그냥 any 처리를 한 것 뿐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싫어할 수 있다. 근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표시만 해주면 부를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데코레이터로 처리를 하는 건데,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클래스, 이 컨스트럭터 펑션, 그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더 구현을 해주는 거예요. 얘는 조금 더 심한 게 아니라 조금 더 많이 속안에 뭘 설정해줬어요. 뭐 프로퍼티도 넣어주고, 프린트라는 함수 아까 전처럼 추가해주고, 그 이 컨스트럭터에 들어가는 이것도 슈퍼로 이제 호출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클래스 데코레이터 팩토리로 what이라고 하는 인자를 집어넣으면 요 what이라고 하는 게 요 arg에 들어가겠죠. 요 들어간 게 쭉 보시면은 이렇게 이 클래스 안에 프린트 안에 arg로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설정해 놓고 프린트라고 출력하면은 이렇게 this is print what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뭐랄까, 모르는 사람은 되게 마법 같은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는 사람은 뒤에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데 좀 불안하다, 뭐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 이 예제로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클래스 데코레이터는 인자가 하나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 얘가 하나고 나머지는 다 하나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메소드 데코레이터예요. 얘는 클래스 안에 이제 무슨 특정 메소드가 있을 때 위에다가 골뱅이 데코레이터 달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의 형태는 이렇게 좀 더 다양해요.
타겟, 프로퍼티 키, 디스크립터라고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디스크립터가 중요해요. 그래서 프로퍼티 디스크립터라고 하는 거 그게 뭐냐?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다 이렇게 define property라고 링크를 달아놨는데요.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은 보통 오브젝트를 define property로 자바스크립트에서 뭔가 이제 속성을 다양하게 정의를 해줄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configure, 네, 뭐 value, writable, get, set 이런 것들이 속안에 옵셔널로 이렇게 정의를 해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요. 오브젝트.define property 하고 그 오브젝트의 키에다가 뭐 value를 항상 초기 값을 스태틱으로 넣어주겠다. 뭐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 다른 거는 뭐 configure를 할 수 없고 뭐 writable도 할 수 없어. 그럼 얘는 read only인 거죠. 그런 식으로 설정해요. 이렇게.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설정을 요 메서드 데코레이터에서 요렇게 프로퍼티 디스크립터라고 돼 있는 요렇게 생긴 타입들을 여기서 줘요. 그럼 이건 뭐냐면 기존에 설정돼 있는 걸 준다는 거예요. 어디에 기존에 설정돼 있는 거냐면은 골뱅이 단 거에. 네, 아까 팩토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팩토리는 똑같이 여기다가 인자 넣고 리턴으로 펑션 처리할 수 있다. 이 형태가 이 형태랑 똑같다는 거죠. 이 형태랑. 네.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프린트에 메소드 데코레이터라고 달면은 이 펑션 메소드 데코레이터는 이렇게 생겼어요. 타겟, 프로퍼티, 디스크립터 있는 거. 그래서 요거 출력해 보시면은 네, 요렇게 잘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냥 읽어본 거예요. 네, 이 데코레이터 썼을 때 뭐 어떤 걸 주는지 읽어봤고, 자, 주는 걸 알았으면 이제 뭔가 셋하거나 바꿀 수 있는 건 뭐가 있는지 보는 거죠. 그게 바로 요거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요 디스크립터는 이 메소드 데코레이터 팩토리의 요 함수의 디스크립터 값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 디스크립터 값을 값 중에 바꾸고 싶은 거를 인자로 넣어서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can be edit 라고 하는 거는 에디트 할 수 없다, 에디트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기본값이 false고, 만약에 여기다 제가 true라고 지정하면은, 이렇게 true라고 지정하면 이 second라고 하는 애는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코레이터는 런타임에 동작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게 런타임 에러가 나요. 런타임에 얘네가 바뀌려고 하면은 너가 define property 통해서 바꿔놨으니까 너 지금 문제 될 거야 라고 런타임 에러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퍼티 디스크립터를 조작하는 기술로 이제 해당 뭐 어떤 여러 가지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네, 혹은 더 놀라운 기능은 이런 게 있어요. 디스크립터의 value는 어떤 거겠어요? 예를 들어서 print1의 디스크립터의 value는 이 함수를 지칭해요. 그쵸? 메서드니까 value가 펑션이겠죠. 그래서 요 펑션을 의미하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요 로그라고 하는 데코레이터를 달고, 만약에 show가 true면 로그를 출력하고 실행하고 출력하겠다. 그래서 요 사이에 제가 오리지널이라고 하는 원래 이제 함수를 잠깐 받았다가 다시 설정해 주는 거는 show면 스타트 출력하고, 오리지널 다시 아까 그 저장해 놨던 함수 실행하고, 그리고 show면 다시 end를 때려. 그러면은 함수 호출할 때 시작 끝에 뭔가를 더할 수 있겠죠. 지금은 그냥 로그만 추가했지만 다른 것도 더 추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법 같다고 하는 거예요. 막 여러 가지를 다 이제 속안에서 처리를 해주니까. 네. 세 번째는 프로퍼티 데코레이터예요. 프로퍼티 데코레이터는 이렇게 인자가 두 개예요. 타겟과 프롭 네임. 좀 간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팩토리처럼도 쓸 수 있고요,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인자를 받는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시고,
대신에 이제 리턴이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프로퍼티 디스크립터 형태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그럼 여기다가 리턴에다가 뭔가를 그 프로퍼티 데코레이터에 맞는 프로퍼티 디스크립터에 맞는 걸 설정한 다음에 리턴해주면 걔가 얘한테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를 라이터블 false 해버리면은 이거를 다 내는 이렇게 다 애들은 이렇게 새로 뭔가 값이 들어왔을 때 런타임 에러를 띄워요. 그럼 언제 이런 게 좀 유용할까요? 셋할 수 없는 곳에 접근할 수 없어야 되는데 뭔가 접근했을 때 여기다가 뭔가를 걸어가지고 우리한테 알려줄 수 있겠죠. 얘는 사실 심플해요. 마지막으로 파라미터 데코레이터예요. 파라미터 데코레이터는 아까 메소드 데코레이터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타겟, 메소드 네임, 근데 좀 다르죠. 속안에 있는 게 파라미터 인덱스. 파라미터 메소드 네임은 이 파라미터가 속한 함수의 이름이고, 파라미터 인덱스는 그 몇 번째 있는 인자인지를 알려주고요. 타겟은 아까 그 타겟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출력해보면 다 어떤 건지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거는 거예요. 이렇게 파라미터 앞에다가 이렇게 이거를 출력해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이렇게 처음에 로그 찍히고 중간에 이제 타겟이 얘, 그리고 프린트, 그러니까 이름, 그리고 몇 번째 인덱스인지 나오고요. 지금 두 번째인 파라미터 데코레이터 스타트 시작할 때는 얘는 컨스트럭터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컨스트럭터의 이름은 그냥 undefined라고 찍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0번째니까 첫 번째라고 인덱스가 찍히고요. 자, 이렇게 봐서는 이거 뭔가 좋아 보이는데 어디다 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 어디다 쓰냐면은 그 클래스 내부의 어떤 그 프로퍼티들에다가 밸리데이터 같은 걸 걸어요. 그럼 걔가 문제가 그러니까 들어와서는 안 되는 값이 들어왔을 때 경고를 준다거나 이럴 때 쓰고 있어요. 지금 그때만 쓰는 게 아니라 되게 많은 저희 같이 일하시는 분 중에 데코레이터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데코레이터를 자체 제작해서 쓰는 게 꽤 돼요. 근데 이제 데코레이터 자체로도 좋긴 한데 얘를 조금 더 강력하게 해주는 애가 있어요. 걔가 누구냐면은 얘입니다. 리플렉트 메타데이터 들어보신 분? 자, 아까 전에 말씀드릴 때 데코레이터는 그 데코레이터의 그 시그니처, 그 함수의 시그니처만 확인하지 컴파일 타임에 더 다른 건 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리플렉트 메타데이터는 그 컴파일 타임에 설정된 게 런타임에 좀 전달이 되도록 리플렉트 해주는 거예요. 메타데이터를 리플렉트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아직은 ECMA 제대로 된 기능은 아니고 당연히 얘도 익스페리멘탈이에요. 데코레이터처럼. 데코레이터가 익스페리멘탈인데 얘가 먼저 들어올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얘는 폴리필이 필요해요. 그래서 얘를 사용하려면 무조건 요 리플렉트 메타데이터를 설치해줘야 되는데 얘는 폴리필이기 때문에 런타임에 동작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데브 디펜던시 아니고 그냥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해줘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익스페리멘탈이다 보니까 프로젝트 세팅할 때 데코레이터 말고요 이걸 써줘야 돼요. 에미트 데코레이터 메타데이터를 또 켜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보시면은 요 밑에 또 있죠. 바로 익스페리멘탈 옵션 두 개 있는데 하나가 데코레이터고 하나가 메타데이터예요. 이거 두 개를 켜주면 돼요. 그래서 설정은 나머지 똑같은데 똑같이 이제 리플렉트 메타데이터 설치하고 에미트 데코레이터 메타데이터 켜주고 요게 있어요. 그래서 API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되게 좀 더 어려운 내용이라서 나중에 시간 나셔서 한번 보시는 게 좋고 앵귤러도 이 리플렉트 메타데이터를 켜서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그젬플을 하나 같이 볼게요.
그래서 사용할 때 항상 import reflect metadata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validate라고 하는 게 있어요. validate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요 test2라고 하는 아이한테 여기서 이제 validate를 달아줬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아까 설명 안 드렸는데 데코레이터도 중첩이 됩니다. 중첩이 되면은 얘 먼저 실행되고 얘 이렇게 실행돼요. 데코레이터도. 그럼 얘가 먼저 실행될 텐데 얘는 리플렉트의 API인 거죠. 그래서 리플렉트의 메타데이터로 이 디자인 타입이라는 게 저장이 되는 거예요. 메타데이터로. 그럼 걔를 사용할 때 이 밸리데이터가 요렇게 밸리데이터가 중간에 만약에 내가 설정한 아이의 어떤 그 타입이 들어오는 타입이 잘못됐으면 타입 에러를 스로우 하는데, 여기서 스로우 하니까 우리가 정지되는 거지, 스로우를 안 하고 여기서 다른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이거 아니면은 뭐 원래 값으로 돌아가 라든가. 그래서 관련된 예제가 여기 있는데, 관련된 예제만 봐서 되지 않고 여기도 한번 쭉 검토해 보시고요. 사실 리플렉트 메타데이터가 좀 제일 어드밴스드한 기능이긴 해요. 네. 보통은 안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좀 프로젝트 규모 커지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언제 쓰려고 했었냐면은 그 자체적으로 DI를 만들려고 했었어요. 네. DI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사용하려고 요거를 막 사용해서 막 테스트하고 그랬었었는데, 그 DI라는 건 디펜던시 인젝션을 얘기하는 건데, 네, 아마 여기에서도 리플렉트 메타데이터를 쓰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네,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만약에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인벌시파이라고 하는데, 네, 요런 거 한번 검토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무섭게 생겼어요. 네. DI 중에, 그러니까 타입스크립트 DI 중에는 제일 사람들이 선호하는 종류의 아이입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DI를 갖고 있는 거는 앵귤러는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죠. 네.